네, 이번 시간에는 국감을 앞두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거래소 협의체 관련 이야기를 김형석 NBN 전문위원과 함께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하신 주제 어떤 내용이죠? 일단은 이 대한민국의 5대 거래소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큰 거래소들 5개가 모여서 닥사라는 이 연합체를 또 만들었죠. 네. 이 연합체 같은 경우에는 이 실질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어떤 선도주자의 네. 역할을 하면서 네. 전반적으로 이 거래소가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 네. 그리고 최근 또 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네. 같은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 닥사라는 연합체가 출범한 지 약 3개월이 지났는데 네. 네. 아직까지 이 실적이 좀 지지부진하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말씀드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오늘 또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5개 거래소 연합체 닥사가 최근 자율 규제안을 포기하고 정부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논란이라는 점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이 닥사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와 정책 당국자들을 또 대상으로 해서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어떤 규제안이라든지 이런 각종 정책들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일반 투자자들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관련된 이 산업계의 모든 종사자들이 서로가 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제안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연합체입니다. 다만 이번 이 닥사 연합체 같은 경우에 이 정부에 또 순응을 한다라는 직접적인 좀 자극적인 표현이 나왔죠. 그만큼 이 닥사가 보이는 어떤 행보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 이 닥사라고 한다면 이 자율 규제안을 직접 만들어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 어떤 깨끗한 정화를 하겠다라고 또 그런 계획을 굉장히 많이 세우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나?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외부에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배신감이 든다. 이 금융당국에게 모든 걸 좀 위임을 하겠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발견이 되어서 그 부분이 좀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순응하는 제안들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이 닥사 같은 경우에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다 네. 라는 그런 말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 감독을 금융당국이 해줄 것을 제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자체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 금융당국에서 그 불공정 거래를 모니터링을 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부작용을 예상될까요? 일단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한다면 이 최초에 나왔을 시점에 가장 큰 이 장점 중에 하나라고 또 평가를 받았던 부분들이 어떤 익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자금을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다, 어떤 장벽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바가 있죠. 다만 이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 엄밀히 따지자면 사실 추적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거래소, 특히 그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를 이용을 하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사실 내가 누구에게 이 코인을 송금을 했고 누구로부터 코인을 받았고 어디에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차원에서 어떤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일 뿐이고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익명성을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이 은행권 같은 경우에도 이 거래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익명성을 충분히 보장을 해줍니다. 다만 지금 이번 같이 이 닥사가 금융당국에게 불공정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안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리스크가 존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 모든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어떤 리스크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직접 만들기 위해서 이 닥사가 탄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런 어떤 모든 리스크, 특히 이 소비자에 대한 보호 책임을 금융당국에게 전가를 하겠다, 위임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금융당국이라고 해서 이 디지털 자산의 어떤 거래 양상이라든지 거래소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건 산업에 있는 거래소 관계자들이 제일 잘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 위험성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직접
모니터링 해달라라고 한다면 소비자를 그럼 누가 보호를 하겠다라는 건지 거래소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떼놓겠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이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금융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 중앙화된 거래소의 모든 거래소를 다 들여다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어떤 코인이 또 가격이 급상승을 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어떤 뭐 흐름이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보안적인 보안에 관련된 기술적 개발이 수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게 어떤 위험성을 가질지 파악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위험성에 대한 확장성이 굉장히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금융당국이 불공정 거래를 안 봐야 되나요? 일단은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어쨌든 자산이 움직이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에서는 분명히 그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관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어떤 것을 불공정 거래로 볼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나서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되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거래소가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처리를 하는 게 온당하지가 않으니 금융당국에서 협조를 해달라.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어떤 협조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한 자료와 어떤 정보와 인프라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정확한 순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즉 본인들이 결정적인 책임이라든가 리스크는 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좀 답답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케이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사실 거래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만들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아무것도 없이 정말 뭐 속히 말해서 밑도 끝도 없이 금융당국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럼 이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오히려 그 시간만 더 늘어나는 겁니다. 왜? 그 기준부터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닥사 굳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금융당국이 다 하면 될 것을. 사실은 지금 닥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비판을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닥사가 지금 출범을 한 지 거의 뭐 벌써 4개월이 또 됐죠. 일단 이 테라루나 사태를 거쳐가면서 더 이상은 이대로는 안 된다. 거래소가 됐든 재단이 됐든 모든 이 디지털 자산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들은 이 닥사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또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닥사 같은 경우에 또 처음에도 굉장히 좀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 어떤 것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에 물론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놓기는 했지만 불공정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금융당국이 직접 대신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이 문제가 또 대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닥사 너희들은 뭘 할 계획이냐. 만들어진 이 목적이 좀 퇴색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금융당국에서 불공정 거래를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불공정 거래 이 기준은 과연 어디에 둘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금융당국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금융당국이 직접 하겠다라고 한다 치더라도 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증권형 혹은 비증권형, 뭐 다르게 얘기하면 상품형 코인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다만 이 증권형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자본시장법을 따라가겠다라고 금융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상품형 코인, 그러니까 이 상품형이 됐든 아니면 증권형이 됐든 모든 코인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를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그럼 사실 이 거래소에서 나타나는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이 거래 모습, 거래 양상에 따라서 이걸 판단을 하겠느냐. 아니면 재단의 비위 행위에 이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정확하게 마련된 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닥사 같은 경우에도 금융당국의 이런 불공정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위임을 하겠다라는 제안을 했을 때에는 불공정 거래라 함은 이런 항목을 뭐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거래들을 불공정 거래라고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라는 어떤 그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으로 줘놓고 얘기를 했어야 했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 이번 사안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되는 이유 자체가 지금 닥사에서 직접 밝힌 바와 같이 공식적인 의견은 아님 이런 말을 달아놨다는 것 자체. 그렇다면 사실 굉장히 좀 진정성 없게 접근을 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자기네들끼리 한 얘기를 우리가 너무 좀 시기상조로 일찍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이 어떤 뭐 간담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지금 닥사에서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금융당국이 해달라라는 내용이 어떻게 밝혀지게 되느냐면 이 민주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어쨌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라는 제안에 대해서 공식적은 아니니까 어디에 뭐 노출하지 말아라 얘기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일 수도 있죠. 좀 애매모호한 얘기네요. 예. 네, 그리고 닥사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장, 또 폐지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제정하고 자율적으로 규제안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그 진도는 지금 어느 정도 나가고 있을까요? 일단 이 닥사 차원에서도 디지털 자산의 어떤 상장이나 상장 폐지에 대한 이 5개 거래소가 공통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이 닥사 협의회를 처음 만든 초기 단계에서. 다만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이 자체 업무 규정에 따라서 상장을 할지 상장 폐지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또 불분명하고 또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따른다라고 스스로 실토를 해버린 겁니다. 사실상 이 상장과 상장 폐지에 대해서 이 닥사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실토를 해버린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닥사 다시 한번 원론적인 질문인데 뭐 하는데요, 도대체 여기? 일단은 그 닥사 협의체 같은 경우에 최초의 이 3개월 전에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태어났었죠. 그때 당시에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저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냐라고까지 또 평가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 닥사가 지금 만들어진 지가 3개월이 지난 상황에 그 어느 것도 사실 달성을 한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모여서 사진 찍고 간담회하고 그럼 간담회를 해서 뭐 좀 효율적인 어떤 영양가 있는 정책 제안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지금 알게 된 게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금융당국에게 정권 위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충격인 겁니다. 결국 이제 상장과 상장 폐지 심사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프로세스의 허점 사실상 인정하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일단 닥사 차원에서도 이 상장과 상장 폐지에 관한 프로세스, 일단 그 거래소 그 개별적인 거래소별로는 모든 거래소가 상장과 상장 폐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합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상장 기준이라는 것들이 혹은 상장 폐지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들이 대동소이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디지털 자산 마땅히 갖춰야 할 어떤 그 요건들이 있습니다. 뭐 커뮤니티가 얼마나 되느냐, 그 이 코인은 어디에 쓰는 코인이냐, 사업성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느냐, 법률적으로 문제 없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공통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 모든 평가 기준들을 한데 모아서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맞추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만들지 못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별로 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충돌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해볼 수가 있는 문제인 겁니다. 네, 또 닥사에 대한 또 다른 보도를 보니까 이 닥사가 협회의 지위를 계속 그대로 차지를 할지 아니면 또 중소형 거래소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협회 설립을 추진할지 여기를 두고도 또 눈치 싸움이 오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닥사 같은 경우에도 이 초기에 정말 긍정적인 반응도 많이 받았었고요. 부정적인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은 협의체입니다. 왜? 일단 이 대한민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 대형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 중소형 거래소에서도 굉장히 큰 어떤 거래량이 일어났었던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이 업비트, 빗썸, 고팍스, 코인홈, 코빗 이 5개만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나머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있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당혹감을 표출을 했습니다. 왜? 일단 이 중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던 코인들이 이 5대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중소거래소의 어떤 입장을 대변할 만한 그런 소통 창구가 전혀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였던 거죠. 다만 이 닥사 협의체 같은 경우에 특히 이 민당정 간담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등 어느 정도 이 대우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라고 또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머지 뭐 속히 말해서 중소형 거래소, 끼지 못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좋은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이디어나 이 발전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표출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이 닥사 같은 경우에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네. 딱히 어떤 뭐 진도가 나갔다라든지 아니면 좀 쓸만한 정책 제안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과연 이 닥사만을 어떻게 우대해 주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이냐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그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는 또 상품형, 그 증권형 코인이냐, 또 상품형 코인이냐에 따른 또 논란도 상당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또 이런 내용과 같이 맞물려서 어떤 부작용이 예상될까요? 일단 이 디지털 자산 산업계 전반에 있어서는 이 코인을 상품형으로 규정을 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증권형으로 판명이 되는 순간에 지켜야 되는 법안도 굉장히 상당히 많아지고요. 네. 어떤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기 위한 혹은 이 디지털 자산 사업자를 운영을 하기 위한 법안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갈 오피니언이라든지 하다못해 그 제일 작은 단위인 재단 차원에서도 이 증권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네. 다만 이번 닥사 협의체가 얘기를 한 것처럼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이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금융당국에서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거의 모든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증권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니면 상품형 코인에 대한 새로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최근 윤석열 정부의 어떤 뭐 취지에 따라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마당에 하루빨리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거의 모든 코인을 증권형으로 규정을 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장 큰 리스크가 따르게 되는 문제인 겁니다. 현재 그 5개 대형 거래소 코인 상장에 관련돼서 아직 객관성이라든가 서로 통일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상장 규정과 관련된 부분들. 그렇죠. 네. 상당히 시급한 내용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속도가 좀 전혀 안 나네.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속도가 전혀 안 나고 있다. 그리고 시작도 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 개별 거래소, 각 거래소마다 상장해서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이 코인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코인을 왜 상장을 시켰는지 혹은 상장 폐지를 시키더라도 어떠한 이유에 따라서 상장을 폐지시키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어떤 그 통일적인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 디지털 자산 그리고 각 코인에 대해서 이 코인은 어떤 우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등 이렇게 평가하는 기관은 따로 있긴 하지만 이게 5대 거래소 전체에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통적인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닥사 협의체가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개별 거래소가 상장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이 객관적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닥사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닥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 5대 거래소의 운영을 보면서 이 각 코인별로 객관적인 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닥사 협의체에서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스스로 했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새롭게 이 문제점을 발견한 것처럼 얘기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어떤 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닥사 협의체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닥사 협의체뿐만 아니라 투자자나 또 언론, 기관 이런 기관과도 좀 교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 닥사 협의체 같은 경우에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어떤 고유한 특성 때문일 수도 있죠. 이 정부 규제를 어떻게 또 균형 있게 가져갈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걸 굉장히 또 꺼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닥사 안에서 코인 상장의 표준을 또 만들겠다라는 그런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공론화하는 자리, 어떤 뭐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이 자리는 상당히 좀 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간담회가 계속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간담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지금까지 닥사가 3개월 동안 해온 모습들을 보았을 때 사실은 그 안에서 할 얘기가 없었던 것 아니냐. 무슨 얘기라도 진짜 한 게 맞느냐. 일을 했느냐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난 그 특검법이 제정될 때와 마찬가지로 또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특근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특근법은 거래소를 대상으로,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재단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다만 이 특근법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 2021년에 구체적으로 제정이 되면서 이 각 거래소들 굉장히 크게 긴장을 했었거든요. 긴장하고 내부의 시스템도 상당히 많이 바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거래소가 굉장히 많은 어떤 뭐 자본과 시간 그리고 네. 인프라를 들여서 모든 걸 바꿔놨더니 사실은 특근법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쓸모없는 법안이었다. 왜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었다라는 평가를 주로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에 이 테라 루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 행위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 닥사협의체가 3개월 동안 보인 모습을 한번 본다면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는 사실 많이 뻔하다라고 네.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